정말 난감하죠. 자, 덜 해도 안 좋다고 하고, 좀 열심히 해도 안 좋다고 하고, 댓글로 뭘 하시게 눈에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자, 여드름이 많은 지성 피부의 환자가 클렌징을 더 열심히 하면 여드름이 줄게 됩니다. 자, 근데 열심히 클렌징을 더 자주 하다가 피부 장벽이 손상받으면서 여드름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되게 아이러니하죠. 여드름이 클렌징으로 줄었는데, 아니 클렌징으로 또 여드름이 생기게 하는 애매한 일이 벌어집니다. 근데 나타나는 여드름은 비슷하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덜 닦아서 여드름이 있는 거야, 아니면 너무 열심히 닦아서 여드름이 생기는 거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지금부터 세안을 본인의 피부 타입에 맞게 해서 피부 손상 없이 좋아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뒷부분에서 설명을 하니까 뒷부분까지 꼭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세안법이 옛날보다 더 중요해진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자, 첫 번째는 메이크업의 증가, 두 번째는 선크림 사용의 대중화입니다. 자, 우리는 맨 얼굴로 나가기보다는 얼굴에 적어도 선크림을 이렇게 바르고 나갑니다. 앞선 주제에서 제가 피부 노화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근데 우리가 쓰고 있는 이 메이크업 제품이나 이 선크림에는 아이언 옥사이드, 징크 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와 같은 아주 작고 고운 물질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모공을 막아서 성인 여드름, 화이트헤드 발생 등을 유발합니다. 자, 화장솜으로 닦았는데 아무것도 안 묻어나왔다고 세안이 똑바로 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입자들은 화장솜이나 눈으로 잘 관찰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제가 수년간 화장품 실험실에서 테스트를 해보면 다양한 제품들로 세안을 시켰을 때 이 모공 속에 화장품들의 이러한 소입자들이 저류되는 것들을 수없이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모공 사이의 소입자들의 저류가 많을수록 성인 여드름이나 피부 트러블, 또 화이트헤드, 블랙헤드 발생 등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올바른 세안이 좋은 피부의 가장 첫걸음이겠죠. 자, 그럼 일반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잘못된 세안 방법들이 있는데, 우리가 모공 사이에 화장품 입자가 저류가 되면 문제를 유발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자, 그래서 또 여러 번 막 뽀득뽀득 클렌징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자, 피부 장벽이 손상을 받습니다. 자, 그러므로 세안을 할 때 마찰을 많이 주는 방법들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각종 디바이스들은 말할 것도 없고, 전 개인적으로 클렌징 패드, 클렌징 티슈도 피부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이 세안 시에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난감하죠. 자, 덜 해도 안 좋다고 하고, 좀 열심히 해도 안 좋다고 하고, 댓글로 뭘 하시게 눈에 보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본인의 상태에 맞는 세안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아주 쉽게 생각하면 두 가지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덜 닦였거나, 두 번째, 더 닦였거나. 자, 왜 그런지 하나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덜 닦였거나. 이 경우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커버력이 있는 제품들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커버력이 있는 제품들이라 하면 메이크업 제품들이죠. 뭐 파운데이션, 쿠션, 컨실러, BB, CC, 모공 프라이머 등등이요. 자, 근데 이렇게 메이크업 등을 하고 클렌징이 똑바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면 모공 사이에 화장품들의 소입자들이 저류가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트러블을 유발하거나 화이트헤드, 블랙헤드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더 닦이는 경우. 자, 그러면 확실하게 닦는다고 세안제를 너무 여러 번 쓰게 되면 세안제는 결국 오일을 녹이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자, 왜냐면 이 피지나 노폐물, 메이크업 성분들이 다 기름이기 때문에, 자, 이 기름들을 잘 녹이기 위해서 이 계면활성제들을 넣어서 만든 제품인데, 자, 이러한 것들을 과도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는 가장 중요한 피부 보호막인 피부 이 장벽이 있거든요. 자, 여기에도 지질층, 즉 기름층이 있습니다. 자, 지나치게 우리가 기름을 녹이는 세정제를 쓰면 당연히 피부에도 손상을 줘서 예민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즉 너무 덜 해도 문제, 과해도 문제이기 때문에 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럼 메이크업을 한 상태에서는 세안을 어떻게 하느냐? 자, 제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답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자, 잘 모르시면 제 예전 제대로 클렌징하는 법 편 영상을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이중 세안이 필요한데 이 클렌징 오일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클렌징 워터, 클렌징 로션 등을 사용을 해서 수천 명을 팔로우업 해보면 이 모공 사이의 입자가 충분히 제거되지 못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선크림을 발랐을 때 세안을 어떻게 하느냐? 자, 이게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크림 성분, 특히 무기자차의 경우 제품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이 단일 세안으로는 잘 닦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해외 제품 중에 판매량 넘버 원인 이 땡땡 선크림은 본인 회사만의 특허 제품인 땡땡땡땡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땡땡땡으로 입자를 굉장히 구형으로 밀도 높게 만들어서 단일 세안으로 잘 안 닦입니다. 그리고 국내 제품들에도 많은 제품들이 굉장히 물이나 땀에 닦이지 않게 아주 밀도가 높게, 응집력이 높게 제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단일 세안으로 닦고 모공 사이를 확대경으로 확인을 해보면 입자가 안 닦이고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유튜버분들이나 의사분들이 선크림 했었을 때는 이중 세안하세요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근데 요즘 선크림은 매일 바르시죠? 자, 매일마다 이중 세안을 하게 되면 1, 2주 정도는 아주 잘 닦이고 트러블도 좀 준 것 같고 좋습니다. 자, 하지만 2, 3개월 정도 지나 보면 이 피부 장벽이 서서히 무너지면서 피부가 예민해지고 살짝 속건조함도 심해지고 엘러지 반응도 슬슬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병원에서 이렇게 본인의 화장품 사용 히스토리, 어떤 거, 뭘 사용했는지 히스토리를 쭉 들어보고 피부 상태 체크업을 하면 무조건 2, 3개월 반복해서 매일마다 이중 세안을 하면 피부 장벽이 손상받습니다. 자, 실제로 저도 선크림을 잘 닦는다는 입장에서만 따지면 무조건 이중 세안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실제로 우리가 매일마다 해보면 이런 일들을 겪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명하게 할 수가 있느냐? 예를 들면 매일마다 메이크업을 할 수밖에 없어서 난 이중 세안을 매일 할 수밖에 없다 라는 분들은 아침에는 물세안만 해줘서 피부가 기름을 닦아내는 이 세정제의 접촉을 저녁 한 번으로 줄이는 것입니다. 입자가 밀도가 높은 잘 안 닦이는 선크림을 쓰시는 분들은 단일 세안 시에는 약산성 세안제를 사용하기보다는 일반 세안제를 사용을 해서 세정력을 어느 정도 높이는 것을 사용하는 걸 권합니다. 자, 바로 뒤이어서는 약산성을 띠는 토너를 발라주는 것이 좋겠죠. 자, 그리고 메이크업이나 선크림을 닦아주기 위해 이렇게 이중 세안 등이 들어가는 분들은 집에만 계실 때는 물세안만 해서 피부에 회복될 시간을 주시면 닦을 때는 확실하게 닦여지고 피부 장벽 손상은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덧셀 피부과 원장, 덧셀랩 화장품 대표 심연철이었습니다. 끝!